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국채금리의 연이은 하락과 트럼프 대통령의 은밀한 구상, 그리고 재무장관 베센트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금리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자, 지금 부동산 토지 거래 허가제도 있고 공급 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요, 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부동산 가격 올라가기 어려워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웬만한 악재가 있어도 부동산 가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금리 중요합니다. 금리는 주가 또 기업의 경기 모든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금리도 종류가 많거든요. 여러분은 금리 중에서 어떤 금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현재 은행에 예금하는 분들은 은행 금리 매일같이 체크하시겠죠. 그러나 은행 예금만으로는 큰 돈 벌기 어렵죠. 안전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CP 금리에 관심도 가져보고 회사채 금리도 관심을 가져봅니다. 자, 금리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대목에서 하고 많은 그 금리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게 체크해야 될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당연히 미국의 국채금리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국채금리를 잘 보고 있으면 트럼프가 보이고 또 세계 경제의 판도를 미리 가늠할 수가 있어요. 국채금리라는 것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국채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재정 적자가 엄청난 나라입니다. 자, 국가 부채가 무려 36조 달러에 해당하는 나라예요. 거기다가 해마다 짜는 예산도 적자 예산입니다. 그럼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바로 뉴욕 증시에 가서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돈을 끌어옵니다. 따라서 만약에 미국에서 국채 발행이 멈췄다? 미국 정부 샷다운입니다. 그게 오래 장기화된다? 미국 국가란 나라가 존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있어서 국채는 거의 운명과 같은 것이에요. 경상수지나 어떤 이 정부 재정이 흑자가 나는 나라에서는 국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균형 예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미국은 오랫동안 구조적인 적자였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국채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요, 미중 경제 전쟁이 터지면 지금 일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장 약한 고리가 또 미국 국채이기도 해요. 이를 잘 알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 벌써 8년 전부터 미국 국채를 살금살금 던지기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세계 경제는 미국이 적자를 내고 중국이 무역에서 흑자를 내면 미국의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히 계속되면 세계는 공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무역 수지 흑자로 거둬들인 그 달러를 가지고 다시 미국에 가서 미국 국채를 사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요. 물론 중국은 그 채권을 확보하는 채권국이 되고 또 그 국채에 대한 이자도 받으니까 그 수익이 쏠쏠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8년 전부터 국채 이제 그만 사.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국채도 매각해. 이렇게 특별 명령을 하기에 이릅니다. 왜냐?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줬더만 미국이 그 감사한 줄도 모르고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우리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한 칸 있다는 걸 보여주는, 미국이 가장 아픈 고리, 우리 국채 안 사주면 아프지롱 하는 이런 차원에서 미국을 공격했던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
국채를 사가든 중국이 안 사가면 수요 공급의 균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가겠다는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금리가 올라갔고,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기업들 경제 운영을 하기가 어렵고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때려잡는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 바로 중국이 미국 국채 이제 그만 사, 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도 팔아 라는 그런 명령이었거든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을 임명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자, 미국 국채를 팔로를 뚫어라. 지금 미국 국채 팔지 않으면 당장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머스크를 동원해서 국가의 적자를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부족한데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면 국채가 안 팔리면 미국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 내려봤자 국채 금리가 안 내리면 국채가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부담을 주는 금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세 금리의 대명사는 미국 기준금리가 아니고 사실 미국의 국채금리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정말 다행히도 요즘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에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 있을 때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10년물 이상 장기물 기준으로 한때 5%까지 돌파했는데 이게 4%대 초반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 가장 큰 경제적 시적이 관세 폭탄이 아니고 바로 국채금리를 낮춘 거예요. 국채금리 낮추면요, 정부도 금리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도 국채금리가 회사채 금리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을 살리는 굉장히 중대한 행보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떤 마술을 부려서, 구체적으로는 베센트라는 재무장관을 통해서 지금 국채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이 베센트 재무장관, 뉴욕 증시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잘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기준금리에 목을 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얘기고 사실은 국채금리 떨어뜨리는데 모든 지금 전력을 다 쏟아붓고 있다. 자, 첫 번째,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서 베센트가 떨어뜨리는 국채를 떨어뜨리는 방법. 미국의 은행들이 요즘 장사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행들에게 자본 규제를 완화해서 채권을 더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대규모로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종래에는 미국 은행들이 보유할 수 있는 채권 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폭 완화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빠져나간 시장, 중국이 내던지고 있는 그 국채를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상당 부분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의 국채 발행 물량을 지금 바이든 정부 때보다도 안 늘렸습니다. 지금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고통을 참으면서 안 늘립니다. 그 대신에 부족한 다른 돈을 관세 폭탄으로, 또는 관세 폭탄을 때리면 외국 기업들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미국에 제철 공장 짓겠다 하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얼핏 보면 공장 짓는 거지만 공장 짓기 위해서 한국에 있던 돈을 미국에 쏟아부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미국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미국이 지금 자꾸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합법화 시켜주겠다, 또는 활성화 시켜주겠다 하는 것은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발행할 때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겨놓고 그 금액만큼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상자산 회사가 미국 국채를 사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이 빠져나간 시장, 스테이블 코인으로 메꿀 수가 있는데요. 아주 이게 무서운 게 스테이블 코인에
최대 고객이 누구냐? 바로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왕서방들이 자기 재산 중국에 놔두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상자산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안전해요. 또 시세 변동도 없고요.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기 때문에 달러나 그래서 중국 정부는 막고 있습니다만은 왕서방들은 그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전 세계 시장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있는 것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는 테드가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은데요.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지금 합의하고 있는 게 대대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더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가 팔려나가고 그 돈줄은 중국이다. 그러면 결국 중국 정부가 국채를 안 사줘도 스테이블 코인이란 연결고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미국 국채의 판매량을 늘리면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국채 금리는 가장 중요한 시장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를 이런 식으로 낮추겠다. 거기다가 지금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머스크가 정부 재정 적자 줄인다. 공무원 감축한다. 그러면 정부 재정 지출이 줄어들거든요. 그만큼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사람을 줄이는 것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따르죠. 지금도 벌써 곳곳에서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방향 자체는 나름대로의 트럼프의 미국 금리를 낮추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다. 흔히 트럼프를 가르쳐서 미치광이다. 실제로 트럼프의 말을 보면 오늘 하는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고 아니 10분 전 말 다르고 5분 전 말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변덕쟁이 아니면 미치광이 같습니다. 그러나 미치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도된 전략적 미치광이가 아닐 것인가. 상대를 혼선을 빚게 하는 미치광이지 결코 트럼프는 미친 게 아니다. 특히 금리를 낮추겠다는 일관적인 정책이 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미국 국채 금리 저는 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합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게 또 트럼프가 바라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자, 트럼프가 그렇게 존경했던 공화당의 역대 선배 대통령 중에 레이건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공화당 대통령 한결같이 달러 약세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 이것은 달러 약세를 통해서 미국의 경상수지 확대, 흑자 확대죠. 지금은 적자니까 적자 해소와 종국적으로 경상수지 균형 또는 흑자까지 가보겠다는 그런 웅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또 미국의 채권금리, 국채금리가 낮아지면요. 이것은 그 정권시장의 자금이 채권시장 쪽에서 주식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면 사후적으로 뉴욕 증시가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승 탄력 요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다 꿈이 있구나, 다 생각이 있구나. 트럼프 그렇게 무대뽀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트럼프의 전략도 단순히 그냥 내 마음대로 정책이다, 예측 불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경제적 구조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담겨 있다. 그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 정책을 짜거나 또는 우리가 직접 뉴욕 증시에 서학개미로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지금 관세 정책도요. 일각에서 보면 그냥 화풀이로 마음에 안 드는 나라 막 때리는 것 같지만 지금 미국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거들어 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1단계로 세금을 거두려면 그 세금은 트럼프의 구상 중에 하나 내국세, 미국 국민들이 내는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이런 걸 대폭 줄여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세금을 줄이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관세를 때려가지고 세금을 거두면 그 세금 가지고 정부의 부족한
세수 확보에 쓰겠다. 그런 전략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관세, 그것은 종국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관세를 공포의 카드로 내세워서 정작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관세가 무서워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아예 미국 가서 사업할게요. 하면서 다들 미국으로 전부 이동해서 미국서 사업하게 되면 거기서 외국 기업들이 법인세 내지 않습니까? 자, 이게 모든 문제가 국채와 재정 적자, 또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관세, 이런 게 한 패키지로 연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의 고리를 이해를 하시면 트럼프 정책도 나름대로 트럼프가 왜 저러지? 또 트럼프가 내놓는 정책 하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를 일목요연하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자, 오늘은 이 트럼프의 은밀한 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마가 프로젝트의 위대한 구상, 특히 금리와 환율,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의 구상 중에서 국채금리, 그 다음에 환율, 또 비트코인, 이런 그 국채 발행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안들은 강론으로 세세하게 하나하나 뜯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의 금리를 낮추어라, 그 은밀한 전략을 주제로 말씀 올렸습니다. 또 뵙겠습니다.